이게 이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지역구예요. 여기 공천이 지금 확정됐고요. 다음에 이소영 변호사 영입 인재죠. 이분은 경기의원 과천. 여기에 누구랑 그 매치업 되냐면은 보은상수랑 매치업이 되죠. 그쪽에. 다음에 아까 김웅은 지금 송파갑에 지금 그 전략 공천이 됐고요. 그래서 지금 봅시다. 서울 종로에는 이낙연, 서울 광진을 고민정, 경기 고양병 홍정민, 경기 고양정 이용우, 경기 영인정 이탄희, 경기 의왕 과천 이소영, 경기 김포갑 김주영, 경기 남양주병 김용민, 부산 남구갑 강준석, 경남 양산갑 이재영, 경남 양산을 김두관, 경북 경주 정다은, 제주갑 송재호 이렇게 총 전략 공천 지역이 지금 28개 이렇게 늘어났고요. 김남국 변호사의 지역구는 지금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예요. 우리가 금천 뭐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어디로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상황이고 이거 잠깐만 짧게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등포 을 사실은 우리 새날에 제 PD인 저의 아픈 손가락 몇 사람이 있죠. 정치적으로 정말 제기시키고 싶었던 사람. 실제로 그만큼 성실성을 보여주는 사람. 우리 김민석 위원장 잠깐 이야기인데요. 경쟁 후보이신 현역 의원, 그분 이야기는 이름 이야기 안 할게요. 이것도 네거티브가 될 수 있어서. 알고만 계십시오. 권양숙 여사를 찾아갑니다. 노무현 대통령 배신한 사람인데 공천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뉘앙스죠. 권양숙 여사는 내가 개입할 수 없는 부분이다. 세상이 얼마나 찌질하면은 봉화마을까지 찾아가가지고 김민석은 안 돼. 정확히 말씀드릴까요? 역사라는 게 정말 찌질해서 몰라서 말씀드리면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의 가장 큰 공로자는 김민석이에요. 다시 노무현 말씀드리면. 대통령이 자서전에서 인정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노 대통령 탄생의 가장 큰 공로자인데 가장 배신자처럼 돼버렸잖아요. 정치자금법 관련해서는 김민석 위원장이 쓴 글이 하나 있어요. 근데 자기가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질문받았다는 말 있잖아요. 왜 20대 국회에서 그렇게 조용했냐고. 달리 말하면 왜 일 안 했냐 이런 뜻이잖아. 그러면 거기서 자기가 막 언론에서도 활발하게 나가고 법 발의 열심히 해가지고 주목을 받았다면 그런 네거티브를 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검찰 개혁할 때 김민석 위원장 집회에 나와가지고 그 불같이 터이드는 연설들 기억하십니까? 그리고 민주당에서 문 대통령 선거 대책 본부에서 가장 중요한 중책 맡았었고요. 하루에 잠 한두 시간씩 자면서. 민주연구원장 맡아가지고 사실상 총선 준비 다 해놨고요. 그런 사람 공천하면 안 된다고 무항화마을 찾아가가지고 심지어는 이해찬 대표 물러나라고 하는 팟캐스트에까지 나갔어. 최근에. 예. 그런 짓거리 하고 다니면서 사실은 국회의정 활동 4년 동안 뭐하고 이제 와서 같은 당의 네거티브로서 그러면 만약에 지 본인이 올라가면은 그 지역에서 당선될 수 있겠어요? 나머지 그 사람 지지 안 했던 사람은 다 떨어지지? 그러니까 하다가 나이도 10살이나 많고요. 내일 모레 70이신 분이세요. 같은 대학교 선배이면서 그렇게 네거티브를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국회의원이라는 어떤 그 지위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무서운 측면을 모 의원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고 있는데 권양숙 여사를 찾아갔다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말 안철수 냄새가 물씬 났습니다. 그런데 저는 국회에서 오랜 경험은 아니지만 국회의원들을 가까이서 봤던 경험으로 봤을 때 그 권력, 그러니까 그 지위가 주는 사회적으로 제공되는 그 대접 있잖아요. 이건 국회의원이 아니면 불가능한 구조들이 있습니다. 돈이 많고 내가 많이 배웠고 유명하고 뭐 연예인이고 예쁘고 이것으로도 절대 받을 수 없는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그렇지. 받는 대접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중독이 되잖아요. 사람 망가지는 거 한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 S 의원한테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내가 지난 4년 동안 국민들을 위해서 어떤 정치적으로 정책적으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자리를 지키는 것만 중요해지는 그런 단계가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너무 그게 일찍 온 것 같아요. 보통 3선 넘어갔을 때,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뼛속까지 국회의원이 직업화됐을 때
생기는 현상인데 맞아요. 이제 재선밖에 안 됐는데도 벌써 그 증상이 와가지고 무리수를 던지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평상시 때 뭐 하고 예를 들면은 이해찬 대표 물러나야 된다는 팟캐스트 나가가지고 인터뷰하고 지랄이세요. 내가 내가 잠재적 경쟁자 이거 영등포를 나간다는 이야기는 수도 없이 오래전에 들었어. 나는 지역구 옮길 생각이 없다. 나는 실제로 내가 출마했던 곳에서 다시 나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그럼 경쟁자가 누군지 알잖아요. 김민석 위원장의 경쟁자가. 내가 그분 한마디라도 욕한 적 있어요? 나는 그렇게 줄 서고 싶지도 않고 그냥 김민석 위원장이 수년 동안 여러 가지 면에서 진정성 보여주면 사람들이 알아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식의 네거티브인지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기댈 수 있는 건 다 기대는데 권양숙 여사 찾아간 것은 찌질함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무슨 아니 권양숙 여사가 그럼 거기다 대놓고 김민석은 안 되고 신경민은 된다고 말할 수 있어요? 정치의 강박이 그렇게 없나? 그런 양반들을 그렇게 고란하게끔 만들면서까지 유정 활동을 잘하면 되는 거지. 지금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지금 경선 진행 중이거든요. 그런 사람 만약에 본선 올라가면 당선될 것 같아요? 그 지역 반은 안 움직일 거 아니야. 세상이 그러니까 이런 네거티브가 일부 지역에는 또 있을 거예요. 제가 들은 바도 분명히 있는데 같은 당 사람들끼리는요. 꼴 보기 싫어도 시너지를 같이 갖고 올라가야지. 훌륭한 사람이다. 저분도 잘했으면 좋겠다. 선의 경쟁하자 하고 끝내면 훨씬 될 문제인데 자기 컨텐츠가 없고 자기 업적이 없으니까 자기 같은 당의 동료를 갖고 그렇게까지 씹어대고 봉화마을까지 가갖고 그거를 중앙일보한테 살짝 알려요. 권양숙 여사가 마치 뭐 그런 식으로 뉘앙스 전혀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런 찌질한 중앙일보 데리고 가는 언론 플레이를 하는 그런 사람이 민주당의 국회의원 아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중앙일보가 밀어주는 민주당 후보라는 건 이상한 거죠. 그렇지. 그리고 마지막 정리를 하자면 그분이 4년 동안 뭘 했느냐를 좀 찾아보기도 했었는데 우리가 집회를 나갔을 때 그 5.18 막말 이런 거 할 때는 나오셨더라고요. 근데 그 집회에는 김민석 의원도 나와서 무대에서 연설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조국 대전 일어났을 때 검찰개혁 했을 때 김민석 의원 꾸준히 나와서 우리랑 같이 집회도 하고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나가서 연설도 했기 때문에 그 굉장히 감동적이어가지고 막 했었잖아요. 그리고 일본이랑 싸울 때도 그렇고. 근데 그 기간 동안에 지금 네거티브 하고 계시는 분이 뭘 했느냐를 찾아보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같이 싸워줬냐를 생각했을 때 그런데 막상 선거가 다가오니까 뭐라도 해야겠고 하다 보니 급박한 거죠. 그래서 동아줄이라도 잡아야 되는데 잡았다는 게 썩은 동아줄을 잡아서 사실 그러한 방송에 그러니까 이해찬 후보를 사퇴하라고 주장하는 그런 방송에 나갔던 이유는 사실 우리 방송하고 반대되는 개념이라서 나갔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다행인 것은 그 방송에 대한 리뷰를 보니까 악플이 80%더라고요. 그분이 그 방송에 나갔다고 트위터에 올렸는데 80%가 악플인 걸 보면서 아, 트위터가 좀 정신 차렸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건 지금 그런 방식으로 해서는 절대 시너지 안 나고요. 그래서 망합니다. 지역은. 꼴 보기 싫을 수 있잖아. 내가 위협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수록 내가 포지티브한 메시지를 내므로써 내가 인격이 더 돋보이는 거예요. 원래. 이상 안 살아봤어? 70 가까이 되신 분이 그걸 몰라? 속이 나 같은 사람이 보고서 우리 패널이 다 마음에 들겠어요? 밖에 나가면 우리 패널 칭찬만 해야지?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밖에 나가서는 그런 태도로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야. 야 진짜 인격자네 이런 소리 들어야 되는데 권양숙 여사님 찾아갔다는 소리를 듣고 내가 야 정말 정치 정말 세상에 이렇게 더럽기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성함 말씀 안 드릴게요. 만약에 이분이 올라가더라도 우리는 또 당선을 위해서 뭔가 뛰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참 어처구니가 없다 진짜. 아, 극한 직업이야. 자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시고요.